저 같은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네. 여기가 타이트하면 불편해. 여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풀고 싶단 말이에요. 네. 마사지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북목이 만들어졌어. 거북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북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흡보조에 있는 이점들이 있는데 이 호흡보조에 있는 이점들을 포기하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근데 이걸 일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보조에 있는 윤회 고리를 끊어내려면 흉곽내압을 잡는 게 우선이고 정상호흡을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저는 근본적으로 거북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호흡과 관련돼 가지고 라운드 숄더를 조금 더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관점에서 라운드 숄더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오해돌기가. 이 오해돌기를 앞으로 당기는 애가 또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오해돌기를 앞으로 당기는 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라운드 소흉근 말고 거기에 또 붙어있는 다른 근육이 있다. 그러면 오해돌기에 있는 다른 근육이 붙어서 날개뼈를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서 라운드 숄더와 비슷한 자세를 만드는 근육이 있는가라고 이제 보는 걸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있다. 이건 이제 이두근 아닌가요? 네, 이두근이 이제 있죠. 호흡이랑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두근이 두 갈래에 있는 근육이잖아. 그죠. 두 갈래의 근육인데 이두의 단두가 오해돌기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흡이랑은 관계없이 기능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두의 단축이 만약에 일어났어요. 운동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고 있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두근이 단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럴 수 있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두근이 단축될 정도로 열심히 하게 되면 오해돌기 앞에 있는 애를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상적으로 라운드 숄더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호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라운드 숄더를 일으키는 방법.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보면 삼두도 있는데 삼두도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운드 숄더를 일으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을 하나 덧붙였잖아요. 네. 근데 라운드 숄더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호흡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라운드 숄더는 거북목이랑 연이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랑 별개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면 정상 경추 커브가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 경추 커브 무너지는 게 왜 호흡에 도움을 줄까라는 쪽으로 질문을 확대해 볼 수가 있어요. 정상 경추 커브를 무너뜨리는 게 호흡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없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확대해 보면 라운드 숄더뿐만이 아니라 거북목과 일자목이나 정상 경추 커브를 무너뜨리는 부분이 호흡계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북목이랑 사실 호흡은 라운드 숄더와 호흡보다 더 연관짓기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그 칠판에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해부학을 먼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목이 앞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하나가 사각근이고 하나가 흉쇄유돌근이에요. 근데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의 모양을 일단 딱 보면 제가 아까 말한 호흡의 1번, 2번, 3번 움직임에 뭐를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사각근이에요. 사각근의 위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근데 여기 딱 봐봐봐요.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갈비뼈 1번, 2번, 3번에 붙어 있죠. 갈비뼈에 붙어 있잖아요. 갈비뼈에 1번에 붙어 있는데 얘가 단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갈비뼈 1번, 2번을 들어 올리게 되죠. 갈비뼈 1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갈비뼈 1번에 붙어 있고 얘는 2번에 후사각근은 2번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맨 위쪽 갈비뼈에 붙어 있구나. 네.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늑골 12번으로 내려갈수록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넓어요. 그 다음에 늑골 1번으로 올라갈수록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요. 촘촘해지는구나.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늑골 1번하고 2번 사이에 공기를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휴구를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이 늑골 1번, 2번 사이를 강제적으로 넓혀서 여기다 숨을 집어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철봉을 하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간신히 넓혀놨는데 이렇게 좁혀져서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운동 끝나고 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저랑 같이 맨몸 운동하러 가서 철봉이랑 물구나무를 열심히 쓰더니 호흡이 다시 짧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버티고 이런 힘을 쓰는 게 늑골 사이를 다시 좁혔구나. 좁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각근의 위치를 보면은 늑골 1번하고 늑골 2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얘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단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북목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호흡 부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목뼈의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당기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이 되게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호흡 관련된 운동, 흉곽내압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목이 많이 편해졌는데 예전에는 운동을 조금만 과격하게 하면 목 부분이 엄청나게 근육통이 생기고 목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서 침을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침을 맞던 곳 중에 하나가 사각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각근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계속 전 질문충이라 거의 저는 물음표 거의 연쇄 살인마거든요.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거의 여태까지 한 58,000개 정도의 질문을 해드렸는데 한의원에 가서도 여기에 침을 맞는데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여기는 무슨 근육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전사각근이고 여기는 후사각근이고 맞아요. 전사각근, 중사각근,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가 나는 왜 뭉치고 얘가 타이트해지지? 철봉을 할 때 이제 너무 안간 힘을 쓰다 보니까 이 힘의 크기에 비해서 목 근육들은 너무 섬세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단축이 돼서 목이 안 돌아, 목을 꽉 붙잡아서 목을 못 돌아가게 만드는구나.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아니 호흡 보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호흡 보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호흡 보조의 목적 중에 호흡의 1번, 2번, 3번 중에 갈비뼈 하각의 좌우 확장, 그 다음에 흉골과 흉추의 전후 확장, 그 다음에 3번이 갈비뼈 늑골 사이에 상하 확장인데 3번의 움직임을 보상해줘요. 얘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전사각근이 문제가 생겨서 목을 움직임을 제한했을 때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호흡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갖다 써야죠. 그런 이렇게 상황에서 되면. 뭐라도 더 갖다 써야 되니까 네. 저 얇은 저 조그만 이 사각근까지 써서 호흡을 네. 막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네.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동작 발생에 있는 움직임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호흡 갖다 쓴다. 이게 거기에 윤회골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복압 능력이 좀 세지고 이 견흉 관절도 안정화되고 이러면서 흉곽내압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을 호흡에 갖다 쓸 일이 별로 없어져서 목이 많이 편안해졌다. 요것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얘기겠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분이 더 크다. 네. 이 지분이 호흡을 원상복구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자세 유지 목적에 있는 근육과 동작 발생에 있는 근육의 컨디션 회복분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 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북목 얘기 잠깐 시작했는데 아예 호흡 능력을 그냥 강력하게 만들면 거북목 같은 거는 전사각근이 자유로워지면서 알아서 좋아지겠네요. 너무 과대하게 이제 나간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못한 부분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올리는 호흡 보상을 일으키는 거북목이 일어나거나 그다음 정상 경추 커브를 무너뜨리거나 일자목으로 만들어 인해서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호흡상의 이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흉쇄유돌근은 두 가지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근처럼 얘가 두 개가 있어요. 목에 붙어서 흉골로 내려오는 애가 있고 목에 붙어서 쇄골로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흉골지와 쇄골지가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얘를 보겠습니다. 얘가 흉골지예요. 흉골지인데 제가 정상호흡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움직임을 1번 하각, 갈비뼈, 하각의 좌우 확장, 흉골과 흉추의 전후 확장,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늑갈
사이에 상하 확장. 여기 쇄골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나가요. 어? 아, 흉쇄유돌근은 흉골의 전후 확장을 네, 돕는 요거를 도와줘. 요거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뒤통수를 앞으로 당겨. 이렇게 되는 거야. 거북목을 만들면서 호흡 보조에 2번 호흡 보조를 할 수 있는 거야. 2번 호흡 보조. 거북목에 보니까 지금 근육 사이즈가 전사각근보다 훨씬 큰 거 보니까 거북목에 더 지분이 크겠네. 와, 역시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아, 근육이 훨씬 크네. 예, 예.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에 흉쇄유돌근에 있는 흉골지 있잖아요. 흉골지가 호흡 보상을 일으키는데 2번 호흡 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설명을 했었을 때 라운드 숄더와 짝을 이루는 동작이 거북목이고 정상 경추 커브를 무너뜨리는 동작이라는데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이 호흡의 이점을 가져다 주는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호흡을 도와준다니까?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2차 보상, 3차 보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네. 여기가 타이트하면 불편해. 여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풀고 싶단 말이에요. 네. 마사지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다리가 됐어. 오다리가 되면 뭐야 이거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힘이 없어서 된 거야? 그러면서 안으로 모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다리를 설명했을 때 두 가지로 했잖아요. 골반 강례가 깨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거 고쳐야지 오다리가 고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북목이 만들어졌어. 거북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북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흡 보조에 있는 이점들이 있는데, 이 호흡 보조에 있는 이점들을 포기하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근데 이걸 일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 보조에 있는 윤회 고리를 끊어내려면 흉곽내압을 잡는 게 우선이고 정상 호흡을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저는 근본적으로 거북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없이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면 목 뒤로 가는 힘을 세게 만들면 되겠네 이러면서 목을 뒤로 간다는 게 이 O다리를 고쳐나 X다리를 고치는 1차원적인 접근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 1차원적으로 생각할까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호흡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저도 그렇고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흡을 능력을 강화시켜서 바로 잡는다라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호흡을 배제하더라도 그 근육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로 예를 들자면 요방근이 타이트해져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도무지 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는 되게 신기한, 저한테는 좀 되게 새로운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저도 이 생각을 한 게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5년 사이에 호흡과 복압에 관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책들과 논문들이 퍼블리싱 되고 발행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조세핀 키라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리온 차이토브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백길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발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로 모든 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좀 밀어붙이고 운동도 그런 식으로 그 설계를 좀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흉쇄유돌근이 타이트해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북목이 심해. 그러면 이제 호흡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럼 얘도 흉쇄유돌근도 스트레칭하고 풀기보다는 강화시켜야 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목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나누겠습니다. 목은 2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은 따로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있는 애들이 정상 패턴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목은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서 목을 따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의가 어디로 모이냐면요. 지금 어깨 관절에서 무너진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로 좁혀지게 돼요. 왜냐하면 목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온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흉추, 정상 흉추 위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기도 하면서 날개뼈와 쇄골이 만들어 놓은 선반이라는 구조물에도 올라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정상적인 구조물 위에 올려다 놓으면 일단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어깨 관절에 있어서 정상 호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정상 호흡을 되찾는 운동 방법으로 논의를 좁혀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뒤에서. 자, 목을 정상적인 경추 커브를 만들고 싶다. 그래, 목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얘는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자동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뭐냐 했을 때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추는요. 흉추에 올라타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흉추 커브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정상 경추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해버릴게요. 옆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등은 볼록하죠. 볼록하게 돼 있어요. 등은 볼록하게 돼 있고 목은 오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등이 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오목해질 수 있어요? 오목해질 수 없어. 등이 펴지면 목도 일자로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 모양의 경추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내가 펴지는 정도까지만 아니되지만 점점 자세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꾸로. 엄청 둥글게 말아 올려졌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은 일자로 펴져요. 그래서 흉추의 커브의 모양에 목이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설명을 했었을 때, 어이구, 날개뼈가 빠졌네. 그래서 흉추 커브에 경추 커브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 구조물을 아까 설명하다가 말하는데, 여기 앞에 쇄골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날개뼈가 있죠. 이 쇄골이가 날개뼈라는 애가 얘 앞에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얘가 엎어졌어. 어? 선반이 엎어졌어. 얘 선반이 엎어져 있으면 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목도 엎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라운드 숄더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와 쇄골이 만들어 놓은 선반에 얘 구조물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 흉추 커브를 만들어내고요. 날개뼈와 쇄골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목이요,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상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저 그림만 봐도 네. 일단은 뒷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앞쪽에 쇄골이 있고 뒤에 날개뼈가 있는데 네.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잘 채워야 되겠네요. 그쵸. 요 위에 요게 이제 경추인데 경추의 정상 경추 커브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정상 흉추와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쇄골과 앞에서는 쇄골, 뒤에서 봤었을 때는 날개뼈, 쇄골과 날개뼈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 위에 있죠, 얘가.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서포팅하고 있는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상승모근이 있죠, 여기가. 그렇죠. 맨 위에 승모근. 네, 상승모근. 승모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승모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안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구조물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근육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여기 안쪽에는 능형근이 채워져 있죠. 여기는 능형근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날개뼈 안쪽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도 갈비뼈와 날개뼈 안쪽에 여기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비워져 있는 공간. 이쪽에는 뇌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회전근개가 작동하는데 여기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견갑하근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깥으로 넘어오면 날개뼈 바깥에 붙어서 날개뼈를 상완골과 연결시키면서 지지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에 극상근, 여기에 소원근, 여기에 극하근이 붙어 있죠.
그래서 날개뼈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와 능형근과 아까 위에 있는 상승모근과 그 다음에 견갑하근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얘를 구조물을 튼튼해지게 만들어주며 아까 정상흉추 커브와 합쳐졌을 때 목에 있는 기능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목을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선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이의 근육들, 뭐 능형근이나 소근이나 견갑하근이나 이런 회전근개들을 강력하게 해줬더니 제가 목이 편해진 거군요. 그렇죠. 진짜 원래 저는 목이 진짜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심할 때는 진짜 한의원에 가서 꼭 침을 맞아서 풀어줘야 되고, 좀만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좀만 잠을 잘못 자거나, 좀만 일을 과하게 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하면 진짜 목이 안 돌아갈 때가 너무 많고, 목에 늘 진짜 목에 있는 근육을 다 두판상근 뭐 여기 뭐 견갑 거근 막 이렇게 목 주변 근육들이 늘, 왜냐면 여기가 아프니까 이 근육이 뭔지 저는 계속 해부학 그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두판상근이 왜 타이트해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목을 어떻게 한 게 아닌데, 사실 선생님이랑 하는 운동 중에서 어깨 저 날개뼈와 주변 후각의 어떤 안정화를 이루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진짜 목이 불편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거의 인비지블 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그게 무슨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네. 주먹을 꽉 쥐지 마라. 네, 그리고 꽉 쥐- 엄지랑 검지를 펴라. 펴라. 검지랑 엄지에 힘이 들어가면 가슴 쪽으로 자극이 가고, 네. 얘를 펴주고 바깥쪽 세 손가락에 힘을 주면 네. 등 쪽으로 자극이 가게 네. 신경이 설계돼 있으니 네. 이렇게 해라. 맞아요. 여기를 피고 이렇게 해라. 네.